저희 이제 2부에서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소개서 면접 팁을 이제 확인해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면접을 가려면 일단은 자기소개서를 통과를 해야 면접을 가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우리 자기소개서 특징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근로복지공단의 자기소개서를 보면요. 전 분야 공통으로 5개의 항목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분량이 500자예요. 500자가 보통 경험 하나를 제대로 쓰기에 또 적합한 그런 분량이기 때문에 분량에서는 좀 압박이 없을 것 같고요. 또 이번에는 좀 오랜만에 좀 기분 좋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자소서를 시작할 때는 핵심 짚고 또 평가 요소 확인해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적부로 가린다고 앞서서 1부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5개 항목 좀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네, 일단 항목별 핵심 먼저 정리를 하고 이제 작성 팁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먼저 핵심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는 이제 밑줄 그실 준비되셨죠? 네. 기준에 일단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을 지원한 동기에 밑줄을 그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메모를 하실 때에는 지원 동기 그리고 옆에 조직 지원, 조직 이해 능력이라고 함께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게 이제 평가 기준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2번에는요. 직무 전문성 그리고 노력, 역량 이렇게 3군데의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자기개발 능력으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3번에서는 이제 문제점 분석 해결 방안이 좀 포인트거든요. 여기에 밑줄을 좀 그어주시고요. 여기에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메모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4번에서는요. 갈등 관계 그리고 협력이라는 글자의 메모를 밑줄을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5번에는요. 직업윤리의 중요성, 요거 참 중요하죠. 여기에 밑줄 그어주시고요. 직업윤리라고 메모를 해주시는데 2군데에다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 더, 가치관에도 한번 그 밑줄을 하나 더 그어주세요. 네, 정리를 하면은 일단 1번 지원 동기 조직의 능력해서 하나, 그리고 직업기초 능력 4개 해서 총 5개의 항목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직무기술서 상에 직업기초 능력이 제시된 항목이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기 전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각 항목별로 중요 포인트들 그리고 적을 때 어떤 핵심을 위주로 적어야 하는지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 이제 자소서 작성 시에 이것은 절대 노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좀 자세한 예시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블라인드 채용 위반자는 이제 적부 판정에서 탈락 처리가 되기 때문에 불성실 기재에 분량이 안 좋거나 분량이 50% 미만이 되거나 아니면 공단 이름을 잘못 쓰고 타 공공기관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불성실 기재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라인드 채용 위반자 사례를 알려드릴 텐데 거기에 해당되면 바로 또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이런 개인적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보, 배경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주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름, 나이, 성별, 그리고 출신 지역, 학교, 그리고 가족의 어떤 직업이라든지 출신 지역이나 사회적 위치 이런 것들을 좀 넌지시 암시하는 그런 내용들은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하시는 게 그렇다면 경력사항이나 이런 거에도 다 우리가 쓸 수 없냐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일단 경력사항과 경험사항에 기재할 때는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단 자기소개서에서 우리가 경험을 이야기할 때에는 그 블라인드 요소를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일단 학교 이름이 포함되는 동아리 활동을 했을 때 땡땡 학교에서 어떤 동아리 활동을 했다라는 식으로 그 학교의 이름을 블라인드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이름 그리고 수업을 들었는데 무슨 학교 무슨 수업이다를 얘기하기 위해서 또 학교 이름을 적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내가 어느 출신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유명인 선배를 거론을 하거나 혹은 유명한 어떤 사회적 위치에 가지고 있는 지도 교수님의 성함을 얘기를 하면서 좀 유추할 수 있게 얘기해주는, 예를 들어서 학교 선배이신 어떤 연예인 이름을 대면서 누구누구처럼 혹은 어디 학회 회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지도 교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받아서 이런 내용은 쓰지 마셔야 되고요. 그래서 블라인드 처리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부모님의 직업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의 경험을 어떤 부모님의 영향으로
이렇게 치르게 됐다, 그 경험하게 됐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아버지의 뭐 영향으로, 뭐 은행원으로 근무하셨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뭐 이런 식으로 기재하는 거 하지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별이 편견 요소에 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뭐 저는 장남으로서, 장녀로서 뭐 여성 리더십 과정을 들으면서 라는 식으로 이제 성별을 언급하는 그런 내용은 쓰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출신 지역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뭐 우리 고장의 자랑, 그 다음에 뭐 축제 이름 아니면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출신 지역을 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블라인드 이 위반 사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례 참고하시면서 좀 입사 지원 작성하실 때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자소서 시작하기 전에는 직무기술서 다운 받아놓고 훑어보고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례로 하나하나 알려주시니까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번 항목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근로복지공단을 지원한 동기와 결부시켜 기술해 주십시오. 500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자주 나오는 지원 동기를 묻는 항목인데요. 회사나 직무를 지원하는 기준부터 세워야겠죠. 네,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이제. 네, 우리 류 아나운서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요. 먼저 직업선택 기준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왜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런 패턴은 아주 자주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지원 동기 어떻게 쓸까 막막하실 텐데 우리는 공식이 있잖아요. 이대로 좀 적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조직의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제시가 되어서 얼마나 그 공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원 동기를 쓸 때 우리가 두 가지 지원 동기를 써야 되는데 하나는 회사 지원 동기 그리고 하나는 직무 지원 동기입니다. 근데 여기 1번에서는 조직의 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회사 지원 동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일단 구성이 이제 500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좀 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우선 제목은 20자 정도 확보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직업을 하는 기준을 한 180자로 해서 한 앞에 부분만 200자를 좀 확보를 해 두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단을 지원한 이유를 300자로 쓰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렇게 하실 때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직업 선택을 하실 때 이제 사업 내용과 그다음에 경영 전략을 좀 연결해서 쓰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이 부분이 이제 공단에 대한 조직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 기준은 내가 가진 전공 지식과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 회사인가라는 게 나의 직업 선택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그 사업 분야의 내용을 잘 설명하면서 내가 배운 어떤 지식 그리고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 사업 분야와 연결되기 때문에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했다라는 식으로 써주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직무 수행 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인가라는 기준을 가지고 나는 직업을 선택한다 했을 때 공단의 이제 경영 전략을 좀 확인을 하시면 좋겠어요. 경영 전략에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공단의 미션이나 비전 그리고 핵심 가치, 경영 목표, 전략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인가라는 그 기준을 쓰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이제 미션에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삶을 보호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공단의 미션이다라고 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내 가치관이 무엇인데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회의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미션을 수행하는 이 공단이 나의 가치관과 부합해서 내가 지원하게 됐다라는 방향으로 잘 기술을 해보는 방법이 있고요. 또 전략 방향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노동 취약계층의 사회 통합. 또는 뭐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앞서 얘기한 뭐 사회 공헌 혹은 뭐 그 사명감 이런 나의 가치와 잘 연결을 해서 내가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잘 기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두 번째 항목 역시 자소서 항목 중에 단골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원한 직무에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타인과 차별화된 본인만의 역량은 무엇인지 기술해 주십시오. 500자로 쓰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 도움이 될 지원자의 능력을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기술하는 게 좀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일까요?
네, 일단 이 항목은 자기개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직무의 전문성 그리고 이제 지원자의 역량을 표현해야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업무를 잘 이해하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직무기술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하는 분야가 이제 일반직이기 때문에 일반직을 예시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직 업무에서 보면은요, 크게 고객관리, 그리고 사무행정, 보험계약보전, 손해사정, 공공복지 업무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고객관리 파트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무기술서를 보시면 이제 그 고객관리 업무가 어떤 업무냐면 직무 수행 내용에 이제 적혀 있는데요. 고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공단의 이런 보험 가입자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관리하는 업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KSA를 각각 살펴보면요. 일단 K는 고객 데이터 관리 방법, 고객 관련 지표 조사 방법, 그다음에 비정형 데이터 활용 관련 지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식, 데이터 관리 방법에 대한 과목을 수강하셨거나 이런 데이터 관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 알고 있는 용어나 어떤 그런 사용법, 그런 지식 부분을 좀 하셨다면 이런 관련된 경험을 써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이제 S 부분의 기술은 데이터 가공 능력, 실제로 이거를 수행할 수 있느냐 구현하는 능력을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기초 통계 수업을 들었거나 혹은 뭐 R이나 SPSS나 파이썬이나 관련된 통계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사용 능력을 좀 나는 공부했다. 그래서 이 전문성을 높이려고 노력했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사례들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특히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제 교육사항 그리고 이제 고객 서비스 그리고 민원 등 이런 관련돼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면 이걸 관련해서 같이 써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지금 고객관리 직무기술서 내용을 알려주셨는데 바로 작성 팁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500자인데요. 또 제가 이제 구성을 조금 제안을 드려볼게요. 제목은 역시나 20자 정도 확보해 주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서론에 100자, 그리고 본론에 300자, 결론 80자로 이렇게 분배를 하시면 좀 보기 좋은 항목이 될 거예요. 서론에는 100자에는 어떤 내용을 쓰냐면 일단 내가 어떤 전문성과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두 갈씩 핵심 형태로만 소개를 해 주시고요. 본론에서는 이제 내가 KSA에 해당되는 어떤 능력을 갈고 닦았는지 학습하고 능력을 키웠는지 그 내용을 본격적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하나씩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고객 관리 업무와 관련해서는 이제 데이터 분석 능력이나 고객 응대 경험 있으시다면 그걸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사무행정 관련돼서는 문서 작성 능력이나 이제 자료 정리했던 경험 이런 거를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보험계약보전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이제 보장 보험 상품에 대한 이해, 금융상품 그리고 통계 활용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배우셨던 게 있다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공복지 업무와 관련해서는 좀 법규를 이해하고 또 상담을 했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공익활동, 봉사활동이나 그 다른 사회적 기업에 어떤 참여했던 그런 활동들이 있다면 이런 걸 좀 연결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의 마지막에 우리가 땅땅땅 때려줘야 되는 내용들은 이제 향후에 이런 능력을 어떻게 업무에 활용할지 이 내용까지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차영차 잘 쫓아오고 계시죠? 지금 두 번째 항목까지 갔고요. 이제 반입니다. 세 번째 항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했던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역시나 500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 어떻게 작성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이 문제 해결 능력을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할 때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해당되는 거. 첫 네. 번째는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물을 때 위기 대처 능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준비되지 않은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그거를 순발력과 그다음에 어떤 그런 즉시 해결을 했는지 이런 방법, 과정을, 능력을 묻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환경 개선 능력인데 내가 즉시 해결할 필요는 없지만 업무 환경이나 이제 이런 프로세스 이런 거를 내가 얼마나 개선하고 싶어서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개선을 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그런
그 위기 대처 능력에 대해서 전자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개선을 하거나 뭔가를 그 발전시킨다기보다는 좀 닥친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요거를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500자 먼저 분류를 해보면요. 제목 20자, 그리고 서론에 100자, 그리고 본론 300자, 결론 80자로 나눠주시고 서론에는 내가 어떤 문제 해결을 잘 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요약하게 요약을 해서 이제 두 갈식으로 간략하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론 300자에는 해당되는 경험을 쓰시는 건데요. 일단은 그때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문제 정의부터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때 원인을 무엇으로 분석을 했고 내가 적용한 방법은 무엇이었고 노력한 과정은 무엇이었고 그 결과가 어땠다라는 그 내용을 300자 안에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 결론에서 또 땅땅땅 해줘야 되는 내용은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향후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요 소재를 선택을 할 때에는요, 일단 높은 수준의 과제를 수행했던 경험이나 혹은 이제 민원, 컴플레인, 이제 갑자기 예기치 않았던 그런 사건들을 대처한 경험 이런 것들을 좀 써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외부 환경적인 요소에 따라서 내가 예상치 못한 문제라면 훨씬 더 적합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결 방법이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나의 노력이나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해결이 됐거나 다른 사람의 기여로 인해서 해결이 됐거나 뭐 이렇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다는 그런 소재들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네. 3번뿐 아니라요. 지금 살펴볼 4번 항목도 사실 이렇게 민원 처리 이런 업무에 아주 중요한 능력을 묻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교나 회사와 같은 조직에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갈등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낸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500자입니다. 대인관계 능력을 묻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지원자들이 또 가장 많이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부분을 좀 기술하실 때는 일단 갈등의 정의를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갈등이라고 하면 타인과의 의견 차이, 입장 차이라고 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좀 감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결을 했다라는 걸 좀 자세히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좀 비난하거나 제대로 참여를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인 표현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갈등은 이제 회의를 자주 하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그리고 고객을 응대하면서 그런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례를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협력을 잘 해서 좋은 결과로 이끈 그런 경험이 좀 적절할 거고요. 구성 역시나 제목 20자, 서론 100자, 본론 300자, 결론 80자로 해주시면 되는데 서론은 이제 대인 관계를 어필할 경험을 이제 두 갈식으로 여기에서도 이제 어떤 상황에서 내 대인관계 능력, 갈등을 잘 해결했다라는 그리고 마무리 잘 협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난 경험이 있습니다라는 그 설명이 있죠. 이런 두 갈식의 문장이 서론에 들어가야 되고요. 본론에는 일단 그 상대방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감하고 배려하고 또 적극적으로 또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던 나의 노력과 방법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많이 써주시고요.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타협해서 그 결과가 좋게 일어났다라는 그런 흐름이 다 모두 드러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쓸 때 해결 방법이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고 공감하고 듣고 적극적인 대화가 아니라 예를 들어 제비뽑기 혹은 뭐 다수결 이런 식으로 좀 그런 배려가 들어가지 않은 해결 방법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자, 마지막 80자 결론에는 역시나 향후의 업무에 이런 대인관계 능력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새 마지막 항목까지 왔습니다. 마무리까지 땅땅땅 확실하게 지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본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이며 공단 직원으로서 직업윤리의 중요성을 본인의 가치관 중심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역시나 500자고요. 이 직업윤리라는 게 어떤 사람을 원하는 건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직업윤리라는 게 좀 추상적인 개념이고 우리가 이제 옳다는 건 알지만 이 부분이 좀 정의가 되지 않으면 내가 자소서를 쓸 때 내용을 좀 잘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막하지 않으려면 일단 그 내용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선 직업윤리라는 것은요, 직무 수행과 원만한 직업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태도, 그리고 매너, 그리고 올바른 직업관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윤리의 하위 요인을 보면요, 일단 근로윤리, 그리고 공동체 윤리가 있는데요. 근로윤리는 일단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공동체 윤리는 이제 그 직업윤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나의 봉사, 책임, 그리고 규칙을 준수하는 그런 태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자면 이 직업윤리에서는 직업인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도덕적 어떤 신념과 도리라고 정의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치를, 나의 가치관을 얘기를 할 때는 나는 공동의 이익과 그리고 도덕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사람이다라는 내용들이 꼭 들어가서 이 직업윤리로 내용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성을 바로 넘어가면요. 일단 네. 제목 20자, 그리고 직업윤리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180자 정도 확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중요하냐면 뭐 이런 불신과 질서의 와해가 조직 붕괴를 일으키고 그러면 본래의 우리 공단이 할 수 있는 그런 순기능과 역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 그러면 공동체, 국민이 이런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도덕적 가치와 신념은 이렇게 내가 수행한 윤리를 내가 지키면서 도덕적 어떤 신념을 지키면서 한 경험을 대표적으로 하나 써주시면 되고요. 마무리에서는 향후 업무에 적용할지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80자를 확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자기소개서 작성법까지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으니까 면접 전형도 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좀 어떤 내용으로 평가가 될까요? 네, 일단 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빨리 네. 할게요. 네, 자소서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면접 팁을 또 빨리빨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대일로 3대1로 개인 집중 면접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직무수행 능력 평가, 그리고 직업기초 능력 평가, 그리고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질문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준비할 때에는요, 일단 공부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일단 공단 이슈, 그리고 사업 내용과 관련된 용어,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이제 이루어지는지 그거를 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 지원하신 희망 지역, 그리고 지역에 해당되는 직무, 그리고 어떤 내용을 하는지, 핵심 내용, 어떤 그런 능력을 요구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직무 역량 매칭해서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답변을 준비하는 방법은 일단 매 답변마다 자기소개 포함해서 30초에서 40초 이내로 좀 짧게 간략하게 하셔야 되고, 그런데 10초에서 20초로 하시면 너무 성의 없는 단답형 질문으로 대답으로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업기초 능력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공기관은 거기에서 제시된 직업기초 능력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대표 경험을 다들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외에는 이제 자기소개서에 기술한 나의 그 경험들을 잘 숙지한 다음에 그 기반으로 질문을 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다 대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태도 부분으로 넘어가서요. 일단 아직 마스크를 끼고 면접을 하고 그런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공강이 제한된 상황에서 큰 소리로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좀 연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표정 자연스럽게 민원을 응대하고 또 업무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시선 처리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 유지하면서 대답을 하시는 것을 좀 연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의 바른 것들을 좀 확인하려면은 적시에 인사를 할 수 있느냐, 들어와서 앉고 그리고 앉으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일어났을 때, 나갈 때 적시에 인사 꼭꼭 하는 습관을 좀 들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걸음걸이 자신감 잃지 않고 가는 것까지 중요합니다.